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매달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어디 갔는지 통장은 항상 허전하고 아껴 쓰려고 마음먹으면 꼭 그달에 뜻밖의 지출이 생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왠지 모르게 돈이 내 주변에서만 멀리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저도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힘들게 번 돈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그 억울한 기분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사실 이건 여러분이 게으른 탓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그 이유를 아마 처음으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답은 뜻밖에도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나드는 바로 그 공간에 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 이 두 곳이 여러분 집안의 재물운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물길을 살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지, 그 물이 집안에 복을 품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복을 싣고 빠져나가는지를 살피는 것이 집 짓기의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수천 년이어온 동양의 지혜에서 물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생명이고 재물이고 그 집안 사람들의 기운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옛 선조들은 집안에 물이 흐르는 곳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었는지 몰라요. 맑은 물이 잘 순환하면 가족이 건강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물이 탁하게 고이거나 막히면 그 반대가 된다고 봤죠. 참,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수많은 가정을 통해 검증된 삶의 지혜입니다. 현대 아파트에서 이 물길의 핵심이 되는 공간이 바로 화장실과 부엌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깐 지금 여러분의 화장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변기 뚜껑이 열려 있지는 않나요? 세면대에 거울에 물때가 끼어 있고 구석에는 언제 샀는지 모르는 샴푸통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나요? 조명은 좀 어둡고 침침한 편이고요. 그리고 혹시 소금을 화장실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마지막으로 교체하신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사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재물운과 연결되어 있어요. 풍수에서 화장실은 집안에서 기운이 가장 강하게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물이 쉬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가는 곳이니까요. 이 빠져나가는 물의 흐름에 재물운도 함께 실려나간다고 생각하면 참 신기하지요. 무심코 지나쳤던 그 공간이 사실은 우리 집 재물의 새는 구멍이었던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른이 가까운 분이셨는데 평생 열심히 사셨는데도 늘 돈이 부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들도 잘 키우고 가게도 성실히 운영하셨는데 어쩐지 재산이 쌓이질 않고 아플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는 일이 반복됐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그 어머님 딸이 화장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대요. 변기 뚜껑은 항상 열려 있고 구석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고 조명은 흐릿하고 축축한 느낌이 가득했다고요. 딸이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바꿔드렸어요. 뚜껑 닫는 습관을 들이고 작은 소금 단지를 구석에 놓고 관리하기 쉬운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놓고 조명을 따뜻한 것으로 바꾸어 드린 거예요. 처음엔 어머님도 반신반의하셨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신기하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돈 나갈 일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가게 손님이 조금씩 더 늘고 무엇보다 집에 들어서면 기분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셨다고요. 뭐랄까 공기가 좀 더 맑아진 느낌이랄까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이 이어온 지혜가 정말 통한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왜 화장실이 재물운과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오랜 풍수의 지혜에서는 집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봅니다. 기운이 들어오고 머물고 나가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원활하면
가족이 건강하고 재물이 따라오고 막히거나 세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물은 그 기운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화장실은 집 안에서 물이 가장 강하게 빠져나가는 공간이에요. 세면대에서, 샤워기에서, 변기에서 끊임없이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죠. 이 물의 흐름에 집안의 기운이 함께 실려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특히 현대의 아파트는 땅의 기운, 자연의 기운이 차단된 구조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흙을 밟기도 어렵고 자연 바람이 통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 원래라면 땅과 자연이 채워줄 좋은 기운을 집안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1,000원짜리 지폐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 뒷면을 한번 꺼내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는 도산서원의 풍경이 담긴 계상정거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뒤로는 든든한 산이 감싸고 앞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는 그림이에요. 풍수에서 말하는 최고의 명당 배산임수의 전형이 바로 그 작은 지폐 한 장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산은 안정과 보호를 상징해요. 마치 든든한 어른이 뒤에서 지켜주는 것처럼 기운을 한 곳에 모아주죠. 물은 끊임없는 풍요와 흐름을 상징합니다. 재물도 물처럼 흘러 들어와야 집안이 번성하거든요. 이 두 힘이 함께 있으니 얼마나 강력한 기운이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화장실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입니다. 사용하고 나서 물을 내리기 전에 뚜껑을 먼저 닫으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물을 내릴 때 생기는 강한 기류가 화장실 안의 기운을 아래로 빨아들이거든요. 뚜껑이 열려 있으면 그 기운에 재물운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나가는 문을 닫는 행위예요, 이게. 가족 모두가 함께 지켜야 효과가 있으니 꼭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는 천일염입니다. 사실은 소금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바닷물이 햇살과 바람을 받아 만들어진 천일염에는 태양의 양의 기운이 응축되어 있어요. 화장실처럼 습하고 어두움의 기운이 강한 공간에 이 소금을 두면 나쁜 기운을 스펀지처럼 흡수해 줍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작은 도자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에 천일염을 반쯤 채워서 변기 뒤쪽이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놓아 두세요. 3달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고요. 다 쓴 소금은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버리세요. 절대 음식에 쓰시면 안 됩니다. 나쁜 기운을 가득 흡수한 소금이니까요. 세 번째는 식물과 조명이에요. 음의 기운이 강한 화장실에 살아 숨쉬는 식물 하나를 들여놓으면 그 생명력 자체가 공간의 에너지를 바꿔줍니다. 빛이 부족한 화장실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는 스파티필름이나 산세비에리아가 좋아요. 특히 산세비에리아는 밤에도 산소를 내뿜은 이 공기까지 맑아지죠. 그리고 조명은 따뜻한 전구색으로 바꿔보세요. 어두운 형광등 아래에서는 기운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밝고 아늑한 화장실은 기분도 좋게 하지만 좋은 기운이 머물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간접 조명이나 향초를 가끔 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1,000원짜리 지폐 활용법입니다. 빳빳하고 깨끗한 새 지폐 2장을 준비하세요. 왜 2장이냐 하면 풍수에서는 짝을 이루는 것이 안정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혼자보다 둘이 서로 기운을 주고받으니까요. 구겨지거나 손때 묻은 지폐는 이미 기운이 흩어진 상태라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새 지폐로 준비해 주세요. 이 2장을 붉은 봉투나 한지 봉투에 넣을 때 지폐 뒷면의 계상정거도 그림이 위쪽을 향하도록, 그리고
산이 봉투 입구 쪽으로 향하도록 반듯하게 넣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재물운을 받아들이는 안테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든 봉투를 부엌 수납장 안쪽, 쌀통 아래나 식료품 보관하는 곳 구석에 조용히 넣어두세요. 부엌은 집안에 먹고 사는 기운이 모이는 황금 창고와 같은 곳이에요. 풍요로운 기운 곁에 재물봉투를 함께 두면 그 기운이 서로 공명하면서 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거실의 책장 안쪽이나 서랍 깊숙한 곳에도 하나를 보관해 두세요. 가족사진 액자 뒤에 살짝 붙여두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재물은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넣어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부엌의 동쪽이나 남쪽을 알고 계신다면 그 방향 수납 공간을 우선으로 선택해 보세요. 동쪽은 새로운 시작의 기운, 남쪽은 번영의 기운이 강한 방향이에요. 자,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밭이 엉망이면 싹이 틀 수 없잖아요. 먼저 화장실이든 부엌이든 쓰지 않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비워내세요. 유통기한 지난 물건 다 쓴 용기, 언제 산지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은 지금 당장 내보내야 해요. 이런 것들이 기운의 흐름을 막는 주범이에요. 그리고 거울을 꼭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물때 낀 거울은 운을 흐리게 반사해요. 맑은 거울이 맑은 기운을 돌려줍니다. 또 하나, 깨진 그릇이나 시든 화분은 즉시 치우세요. 부서지거나 죽어가는 물건들은 집안의 기운을 갉아먹어요. 천일용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3달이 지났는데 그냥 두신 분 계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묵은 소금은 이미 나쁜 기운을 잔뜩 머금은 상태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폐 봉투 주변도 항상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먼지가 쌓이거나 잡동사니가 그 위에 쌓이면 그 좋은 기운이 눌려버리거든요. 잠깐만요.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켜주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묵은 기운이 나가고 재물운이 숨을 쉴 수 있어요. 마치 막혔던 혈관이 뚫리면서 피가 다시 도는 것처럼 집안의 기운 순환이 원활해지면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변기 뚜껑을 닫는 작은 습관 하나, 구석에 놓인 작은 소금 단지 하나, 화분 하나와 따뜻한 조명, 그리고 정성껏 봉투에 담은 1,000원짜리 지폐 2장. 정말 사소해 보이죠?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우리 집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화장실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는 집에 들어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그리고 어느 순간 이상하게 돈 나갈 일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기운이 바뀌는 신호예요. 물론 이 방법들이 하루아침에 삶을 뒤바꾸는 마법은 아닐 거예요. 풍수는 우리 삶을 돕는 지혜이지 전부가 아니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꾸준한 노력입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이미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심어놓은 이 작은 씨앗들이 비로소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삶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나비의 날갯짓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바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하나씩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항상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고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